플랜더스의 개. 벨기에라는 나라의 플랜더스라는 작은 마을에 할아버지와 네로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네로가 우유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커다란 개가 들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런, 불쌍하게도 병이 들어 버려진 것 같구나. 이 개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꾸나. 할아버지와 네로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성껏 보살펴주며 개에게 파트라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안녕, 난 네로야. 너를 내가 이제부터 파트라슈라고 부를게. 한동안 끙끙 앓느라 일어나지도 못했던 파트라슈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되었어요. 파트라슈, 이제 괜찮아 보여. 다행이야.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가기 위해 수레 앞에 섰을 때였어요. 파트라슈가 할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어요. 파트라슈, 수레를 끄는 건 아직 힘든 일이야. 안 돼. 하지만 파트라슈는 돕고 싶다는 듯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같이 끌자꾸나. 파트라슈 덕분에 할아버지는 편하게 우유 배달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파트라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무척 좋아했지요. 몇 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대신 네로와 파트라슈가 우유 배달을 해요. 파트라슈, 힘들지? 그래도 난 내가 있어서 참 좋아. 네로는 파트라슈 목을 끌어안고 비벼댔어요. 네로가 사는 마을 근처에는 대성당이 있어요. 우유를 배달하려면 대성당을 지나야 하는데 그때마다 네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에는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트라슈, 이 성당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 루벤스의 그림이 있어.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림은 언제나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림을 보려면 큰 돈을 내야 하는데 네로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답니다. 네로는 물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루벤스처럼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로, 네로에게는 네로의 그림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친구 알로아가 있었어요. 알로아, 우리 저쪽 언덕으로 가자. 거기에 들꽃이 많아. 네로와 알로아는 사이좋게 언덕으로 달려갔어요. 물론 파트라슈도 함께요. 내가 그림 그려줄게. 여기 앉아봐. 네로, 예쁘게 잘 그려줘야 돼? 들꽃이 가득한 언덕에 앉아 있는 알로아는 참 예뻤어요. 하지만 알로아의 아빠 코제츠 씨는 네로를 싫어했어요. 코제츠 씨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네로같이 가난한 아이와 친구라니. 네로, 다시는 우리 알로아랑 놀지 마라. 네로는 마음이 몹시 아팠답니다. 파트라슈, 나도 루벤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언젠가 코제츠 아저씨도 알로아랑 놀게 해주겠지.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날, 이제 파트라슈는 우유술에 끌기가 힘에 붙일 만큼 늙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네로 곁을 지켰지요. 성당에서 열리는 미술대회에 그림을 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림을 내고 돌아오면서 네로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도 떨렸어요. 1등에게는 상금이 걸려 있었죠. 저 돈이면 할아버지 약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화가가 될 수 있어. 어느 날 오후 코제츠 씨의 풍차 방앗간에 불이 났어요.
네로도 얼른 달려가 불 끄는 일을 도왔죠. 그런데 코제치 씨가 네로를 보자마자 네가 일부러 불을 낸 거지? 코제치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억지를 부렸어요. 네로가 불을 낸 게 틀림없어요. 네로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코제치 씨 말만 믿고 네로에게 시켰던 우유 배달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게 되었고, 네로는 그렇게 점점 굶어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지요. 네로가 사는 오두막집만 몹시 차갑고 캄캄했어요. 할아버지는 며칠째 누워만 있다가 네로와 파트라슈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 우리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네로는 무섭고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파트라슈도 네로의 곁에서 낑낑대며 슬피 울었어요. 그때 집주인이 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집세를 못 내겠으면 당장 집을 비워! 다음날 아침 네로와 파트라슈는 정든 집을 나와야 했어요. 미술대회는 네로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드디어 미술대회 결과를 알려주는 날이 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발표장에 모여 웅성거렸어요. 벽에는 대회에서 뽑힌 그림이 걸려 있었지요. 없어. 내 그림이 없어. 파트라슈, 사랑하는 파트라슈, 이제 모두 끝나버렸어. 네로는 흐느끼면서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파트라슈 이마에 뚝뚝 떨어졌지요. 네로는 겨우 일어나 눈보라 속을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그때 파트라슈가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킁킁거리더니 눈 속에서 지갑을 하나 찾아냈어요. 돈이 두둑히 들어있는 지갑에는 코제츠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돈을 조금만 꺼내면 빵을 살 수도 있었는데도 네로는 곧장 코제츠 씨 집으로 갔어요. 저 파트라슈가 이 지갑을 눈 속에서 찾았어요. 그러니 우리 파트라슈를 좀 돌봐주세요. 사랑하는 파트라슈, 너까지 얼어 죽게 할 수 없어. 여기 있어야 해. 네로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뛰어가 버렸어요. 아, 내가 정말 나빴어. 날이 밝으면 네로를 만나러 가야겠어. 코제츠 씨는 네로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코제츠 씨는 파트라슈에게 먹을 것을 듬뿍 주었지만 파트라슈는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린 순간 뛰쳐나갔지요. 파트라슈! 파트라슈! 알로아가 소리 높여 불렀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파트라슈는 있는 힘을 다해 휘몰아치는 눈 속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네로는 대성당 그림 아래에 쓰러져 있었어요. 파트라슈는 지친 다리를 끌며 다가가 차디찬 네로의 얼굴을 건드려 보았어요. 네로는 겨우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키고는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지요. 파트라슈, 네가 와줬구나. 고마워. 그때 달빛이 들어와 루벤스의 그림을 환히 비춰주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드디어 봤네. 다음날 아침 성당을 찾은 사람들은 꼭 껴안고 잠든 네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어요. 그때 한 화가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미술대회에 낸 훌륭한 그림을 봤습니다.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네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둘을 떼어놓을 수 없었지요. 네로와 파트라슈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